네, 4월 9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숙의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왔을 때 울음과 함께 양손을 모으고 시민들의 응원을 받았던 한 분이 계십니다.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이신데요. 지금 현재 민주주의자로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정당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십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살아서 만났어요. 네. 반갑습니다. 하이파이브. 그러니까요. 아침 웃으면서 시작해야지. 네. 오시는 분들도 행복하세요. 맞아요.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네, 김상우 의원님이 행복전도사가 되셨어요. 뭐 당내에서 미운 오리 새끼고요. 그래도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사실 제가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에 네. 지난 123일 과정에서 의원님을 쭉 관찰을 했던 기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표정이 나빠지시거나 네. 예, 결코 침울해하시거나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기쁘게 예,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려고 애쓰고 계시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원래 우는 건 혼자 울어야 되고요. 예. 웃는 거는 같이 웃어야 돼요. 지금도 생각하시면 네. 그 지난 4월 4일 광장에서 그 소식을 들으신 것 같아요. 일단 그 화면 먼저 함께 보고 지나갈까요? 일단 먼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례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윤석열을 파면한다. 저도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시민들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탄핵 전국에는 제가 정치인들이 광장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시민들께서 광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것은 아주 필요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네. 하지만 정치인들은 다르죠. 이런 사회 갈등 상황에서 광장에 나가서 시민들을 어떤 정치적 메시지로 선동을 해버리면 네. 사회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탄핵 전국에서 좀 정치인들이 이런 시민들의 행동을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저희 당 의원님들이 탄핵 반대 집회 가는 것도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또 민주당에서도 너무 당 차원에서 하는 것은 또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네.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날은 탄핵 선고 날입니다. 네. 헌법재판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시민들을 제가 가서 마이크 잡은 것도 아니고 예. 그냥 순수히 예. 정말 역사적인 날이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고귀한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습니다. 뿌리부터 보면요, 엄청 오래됐어요. 그럼요. 예. 가까이는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도 민주주의 운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제라는 것이 뭡니까? 천황을 중심으로 한 천황 독재입니다. 네. 사실상 예. 엘리트주의 독재거든요. 예.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말 예. 그대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정복귀가 아니었어요. 예. 민주공화정을 제일 처음 그렇죠. 예. 백성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그렇죠. 일제 시대부터 시작했었어요. 예, 임정에서부터 시작된 근데 거죠. 그게 바로 이루어지지를 못했죠.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 87년 민주헌법에 네. 이르러서야 겨우 결실을 맺은 겁니다. 40년 이상 투쟁을, 피를 흘린 투쟁을 예. 통해서. 근데 그 87년 헌법도 되돌려 보면요, 국민들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예. 시민들이 우리 10월 항쟁이라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투쟁을 통해서 또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시민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전두환 독재자가 네.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럼요. 주기 싫었지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예. 끝까지 몰려가 버리니까. 예. 그렇게 만든 민주주의입니다. 정말 많은 우리 선배 세대의 피로 만든 민주주의고요. 네. 세계사적으로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예. 가치 있게 장기간 투쟁했고 일관되게 투쟁해서 얻어낸 맞습니다. 성취 결과입니다. 예. 그리고 그 성취 결과를 우리 사회가 이제 온전히 받아들여서요, 우리 사회의 최대 내재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1조 1항에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다 제일 먼저 나와요. 이번 그 결정문에도 제일 먼저 결론에 나와요. 1번 왜? 제일 먼저. 우리 사회가 받아들인 수호해야 될 최고의 가치가 됐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사회의 내재 가치를 수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는 보수주의자라면 네. 가장 분개하고 가장 지키는 데 앞장서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보수주의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이 보수주의자입니다. 예. 그래야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진짜 보수예요. 맞아요. 저는 근데 이 민주주의가 보수가 만든 대통령이 망가뜨렸어요. 책임도 져야 되고 이거 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탄핵만 국회에서 탄핵 의결만 하면 좀 수월하게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 뿌리가 너무 잘못된 뿌리가 깊었어요. 예. 도리어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음모론이 나돌고 예. 서로를 더 적대시하는 진영 논리가 공고해지고 옳고 그름은 고민 없이 오로지 승패 전쟁으로 다시 치닫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왔던 실질적 법치에 대한 신뢰마저 붕괴해 버렸어요. 과연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법원과 검찰은 국민을 위한 사법기관이 맞는가? 네. 저도 법조인 출신으로서요. 너무나 혼란스럽고 참담하고 국민들께 송구했습니다. 이게 뭔가 도대체. 네. 당연히 파면 인용, 전원 인용 나와야 됩니다. 법리적으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런 당연한 상식이 당연한 정의가 통할까를 불안해야 하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정말 저는 솔직히 제가 그 때문에 당연히 욕을 많이 먹긴 했는데 죽을 때까지 다시 간다고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사실은요. 그 얘기를 뭐 단식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이제 거리로 나도 그런 마음이지만 거리로 안 나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치는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네. 선동할 때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과정이긴 했는데 사실 정말 저는 좀 그 각오였어요. 뭐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탄핵 기각이 된다면 네. 독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긴 시간 투쟁을 통해서 선배들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 온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찾아야죠. 되찾는 방법은 뭐 4.19 혁명 또는 10월 항쟁 같은 그런 노력밖에는 다른 길이 없게 돼요. 네. 근데 우리 역사를 되돌려 보면요, 늘 시민들의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근현대사에서 참 아쉬운 대목이 뭐냐하면 책임을 지고 모범을 져야 할 자들이 희생하지 않았어요. 늘 대학생이 희생을 하고 고등학생이 희생을 하고 일반 시민들이 희생이 돼요. 네. 저는 그게 너무나 사실 역사를 볼 때마다 송구함이었고 안타까움이었거든요.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독재가 시작된다면 네. 최단시간 내에 빨리 정상 회복을 해야 되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임명을 하고 그걸 자체를 또 받아들이게 돼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독재가 당연한 게 돼버립니다. 네. 다시. 그러면 최단 시간 내에 원상대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군가는 좀 그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까지 했는데 그 정도로 저한테는 너무나 좀 간절했어요. 선배 절박했다. 세대들이 만든 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또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또 저는 보수주의자지 않습니까? 보수주의자라면 그 사회가 받아들인 내재 가치를 반드시 수호해내야 합니다. 네. 최고의 내재 가치가 민주주의입니다. 예. 그런 간곡함이 너무나 컸고요. 근데 돌이켜 보면 지켜낸 것이 시민들이셨어요. 이번에도 시민들이 지켜냈죠. 시민들이셨어요. 예. 계엄의 날 계엄군을 앞에 막아선 것도 시민들이셨고요. 그렇습니다. 또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갈등이 심해지면서 제대로 실질적 법치가 기능하기 어렵다고 느껴졌을 때 실질적 법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또 모르게 몰라도 헌법재판관님들 눈치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 눈치 보는 와중에 야, 이거 우리가 만약에 부정의한 판결을 내리면 대한민국에 못 살겠구나라는 그렇죠. 압박을 주신 것도 시민들이세요. 맞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다시 지킨 겁니다. 시민의 손으로 만든 시민의 희생으로 만든 민주주의를 시민의 손으로 다시 지켜내는 순간이어서 그 순간을 시민들과 함께. 같이 하고 싶어서 예. 현장에 나갔는데 저 예. 가서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떤
여러분들이 와서 인사를 주시는데 네. 저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하면서 당원증 사진 보여주면서 아 정말요? 국민의힘 당원인데 저 네. 탄핵 찬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를 망가뜨린 사람이에요. 보수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지만 탄핵 찬성 집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찬성 집회에 나와 있는 국민의힘 당원들은 당원으로 취급 안 하는 거예요? 하고 항의하는 분들, 얘기하는 분들 아, 여러 명 만났어요. 아 정말요? 저는 전부 그 그 전광훈 씨가 주관하는 집회에 왜냐하면 거기 뭐 또 전한길 강사가 나오는 집회에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나가시니까 당원들은 사실은 전부 걸로 간 줄 이거는 알았어요. 당의 문제도 아니고요. 네. 진영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 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고 보수주의자라면 더 나서야 됐어야 될 예. 일입니다. 예. 우리 뭐 저기 눈물 흘린 것 때문에 사실 또 당에서 엄청 욕 먹었는데요. 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예. 왜 찬성 집회까지 가니? 예. 너무한 거 아니니? 아. 근데 제가 그 마음이 말씀드리질 못해 여기까지 올라왔던 말이에요. 예. 우리 당 당원들 중에도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탄핵 찬성 집회 가시는 당원들이 계시다. 그분들의 아픔은 그분들의 마음은 왜 우리가 헤아리지 않느냐. 네, 네.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 가서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셔야 된다는 거는 그래도 되고 네. 탄핵 찬성 집회 가서 가만히 구석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건 안 된다. 예. 그 말이 안 되는데. 왜? 예. 안 되죠. 예. 그렇죠. 아니 탄핵 반대 집회 가서요 헌법재판소 부숴야 된다 하고 여러분 봉기합시다 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은 한마디 말이 없어요. 예. 당에서 비판을 안 해요. 대통령이 탄핵 당했는데도. 근데 전 탄핵 찬성 집회 그것도 선거 날 그냥 예. 마지막 가서 구석에 앉아서 그냥 같이 기도하고 우리 당 구경하고. 거기는 우리 당 당원들 도닥거리고 온 게 다예요. 예. 근데 그게 또 이만큼 욕을 먹어야 될 일인가요? 아니 근데 욕을 많이 먹었어요. 욕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비상의총장에서 공개적으로 의원님을 향해서 탈당해라 이런 요구가 나왔다고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뭐 정말 그 이번에 탄핵당한 1호 당원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해서 먼저 이 출당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당헌에 정면으로 위배하신 거죠. 당헌에 예. 저는 당헌이 기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론이라고 하는 것도요. 당헌에 맞아야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당헌을 민주주의, 법치주의 지키겠다는 당헌을 정면으로 깬 게 누구죠? 예. 그러면 거기를 징계를 해줘. 근데 그렇죠. 제가 민주주의 깬 적 있나요? 제가 당헌을 위배한 적은 없거든요. 예. 당헌에 5.18 정신도 나와 있어요. 예. 근데 광주 갔다 왔다고 쫓겨나고 민주주의 지키자 했다고 제명한다고 하니 예. 그래도 저는 당헌을 믿고 예. 아직은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마지막 예. 희망을 가지고 더 애를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렇다고 해서 당을 떠나버리면 네. 우리 당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더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밉든 곱든 앞으로 3년은 네. 이 국회 체제로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 그렇죠. 보수당이 그러면 국민의힘이 역할을 못하면 정치 자체가 계속 절름발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정말 정치를 최소한의 기능이라도 하기 위해서라도 남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긴 한데. 아니 근데 지도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그 의원님하고 결을 같이 하거나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들 저희들도 가끔 전화 통화해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몇 분 계세요? 예, 예, 예. 몇 분 계세요. 몇 분 계세요? 근데 예. 제가 잘 몰라요. 일단 뭐 조윤태 선배님 예. 격려 주고 계시고요. 예. 또 한지아 의원님, 김혜지 의원님 예. 이런 분들 예. 같이 또 응원해주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도부에서도 뭐 저를 지금 당장 내치는 것은 정치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생각도 가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유불리를 따지시는 것 같은데 유불리를 따지는 불리한 것 것 같다. 같다. 일단은 좀 이따가 내치든지 좀 예. 지켜보자라는 아니, 생각이신 근데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당장 이제 대선 오늘 어제 오늘 막 본물이 터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쪽으로 출마자가 가니까요. 15용 뭐 18용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몇 분이나 출마를 할지. 근데 진짜 힘들어요. 대선하려면 중도 아니 그러니까 확장? 이게 우리 당에 예. 강성 보수 지지층만 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강성 보수만 너무 예. 많아요. 너무 많고 예. 또 거기에 투철한 사명의식까지 더해지니 예. 제가 그냥 제가 척결 1순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보면 제가 방송에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네.
많은 깨달음과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사실 초선 국회의원이고 이제 1년 차신데 네. 한 견뎌온 세월은 한 10년 이상 되는 것 같다 느낌 받으실 것 같아요. 막 기댈 데도 없고요. 좀 그래요. 예. 근데 좀 솔직히 저도 무서워요. 제가 그렇게 강단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웃고 있지만 울고 있을 때도 있고요. 예.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고 제가 늘 드리는 질문이지만 정치를 왜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정치는 놓아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를 왜 하는가?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 본인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지금 123일 동안 의원님 뭐 뒷조사, 왕따, 뭐 별의별 일을 다 겪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아직은 남아 있어야겠다. 탈당을 내가 할 수는 없다. 탈당하고 안 하고도 제 자유의지입니다. 예. 근데 탈당을 하도록 압박하고 따돌림을 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폭력이다. 예. 우리 그 근대 사상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침해를 우리는 인권 침해로 보는 겁니다. 예. 정당 활동을 하는데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료 의원님들께도 그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네네. 나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 탈당하고 말고는 내 자유의지지. 네. 내가 탈당할 수밖에 없게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다. 네. 그리고 뭐 나를 제명하고 안 하고는 당의 선택이겠지만 탈당하고 안 하고는 나의 선택이다. 그리고 제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공산당에서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예. 또 마찬가지로 구구정당에서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예. 저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보수정당에서 보수주의자로 정치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그런 비록 지금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기능을 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게 제 역할인 거고요. 네. 그게 충성이겠죠. 당에 대한 진정한. 네. 근데 도저히 그 가능성의 이제는 없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그때는 뭐 제 자유의지에 따라 고민을 해야겠죠. 근데 아직은 그 시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정당한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네. 것이고 또 저뿐만 아니라 그런 노력을 하는 많은 동료 의원님들 또 당원들이 계십니다. 네. 또 그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은 더 해야 되는 것이고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꼭 필요한 생각이라고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는 않네요. 근데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제 파면 선고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기류가 많이 바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선을 해야 되고 대선은 어쨌든 양쪽은 다 나뉘는 거고 중도 표심을 잡으려면 중도 확장 전략을 안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선택은 못할 거다 했는데 박수로 지금 권영세 비대위를 대선까지 대선 관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좀 심한데 왜 이렇게까지 국민의힘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보수 유권자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당내 분위기가 강경 보수가 세고 그밖에 뭐 이를테면 의원님처럼 건강한 보수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아예 발언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인 겁니까? 뭐 수적으로 너무 적으니까요. 수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뭐 1대1 대화 이런 거 같으면 편하게 얘기가 되겠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뭐 80대 1, 90대 1인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할 것도 의미도 없고 예. 전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의총장에서 발언권도 안 주십니까? 발언하려면 발언권은 주시죠. 저번에 발언했다가 네. 그래서 이제 너 내 동생 아니야 얘기도 들었는데 그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원내보다 원외가 더 건강한 상황이에요. 원내보다 원외가 더 건강한. 원외에서 목소리 내고 있는 여러 원외 인사들이 보면 예. 건강한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고 건강한 보수를 지향하고 있는데 원내는 상대적으로 강성 보수에만 기대 있고 좀 독단적인 그런 경향성을 띠는 경향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냥 추정인데요. 예. 뭐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결국에는 공천 과정에서 예, 예. 영향이 없지 않았을 것이고 예. 뭐 다양한 합리적인 목소리 보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공천에서 유리했을 수 있겠구나.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당 전체의 목소리도 원내가 훨씬 더 강성해진 거구나. 그렇군요. 왜냐면 지난번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될 때의 전당대회 선거 결과만 봐도 그렇잖아요. 예. 그때만 해도
우리 원내 국회의원 대부분이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는 예. 원희룡 장관을 대표로 해서 대표를 만들어야 된다고 선거운동을 했어요. 예, 하지만 예. 당원들은 예. 그렇죠. 당원들은 국회의원 너끼리 정하냐? 우리는 한동훈 대표하고 반대로 그렇죠. 가셨거든요. 맞아요. 압도적으로. 예. 이미 국회의원들의 생각과 당원들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예. 그러네요. 근데 예. 이런 현상이 없었거든요. 예. 되게 신기한 현상이 벌어진 예. 거예요. 예. 그렇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맞습니다. 당원들의 의견이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돼야 되고 예. 국회의원들이 뭐 아니면 또 예전 같으면 국회의원들이 의사결정하면 당원들이 따라왔는데 예. 국회의원들이 의사결정해도 당원들이 안 따라와요. 야, 그럼 너끼리 다 하냐? 하면서 이번에 대선 경선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할 수 있겠어요. 저는 거기에 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당원들께서 예. 바른 선택을 해주시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지금 상대적으로 당원들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돌려보면 5대 5기 때문에 그 오는 이제 당원이고 오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 5기 때문에 이걸 합치면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제일 유리하다. 가장 극우적인 이런 분석을 하는 평론가들이 많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 김문수 장관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해요. 네. 그런데 몇 가지는 알아요. 예. 뭐 자유통일당에서 활동하셨잖아요. 자유통일당. 예. 국민의힘 사람이 원래 아니잖아요. 원래 예. 자유통일당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예.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비상계엄 국무위원이라면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죠. 안 했어요. 근데 사과를 안 했어요. 예. 왜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나는 잘못 안 했는데 하고 사과 안 했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비상계엄이 잘못됐나 하면서 예. 사과 안 했을 수는 있어요. 예. 근데 둘 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어디 있어요 국무위원이. 그리고 비상계엄은 잘못된 건데 왜 사과 안 해요? 예. 그러면 그 두 가지는 제가 아는 거고 나머지는 예. 모르겠어요. 예. 뭐 옛날에 무슨 운동을 했다는데 뭐 제가 본 적은 없고요. 예. 근데 그 두 가지만 놓고 본다면 만약에 그분이 대선 후보가 되면 더 이상 국민의힘이 보수당이라 지칭할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는 극우당이다. 자유통일당 사람이 와서 자유통일당 당원이셨지 않나요? 자유통일당 사람이다. 와서 예. 실제 자유통일당 활동을 하신 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유통일당 분이 오셔가지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면 자유통일당 그분의 생각이 합당해야 바뀐 되겠네. 것도 아니고 합당해야 되겠다. 생각이 바뀐 것도 아니고요. 예. 근데 자유통일당은 정광훈이 만들어서 예. 아자아자 나갈 때까지 가보자인데 그러니까 예. 제가 거기 있으면 제가 그런 사태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건 좀 이상해요. 우리 당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0일 안에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차분하게 할 거라고 보세요? 예. 일단 좀 분노하시고 좌절감을 느끼시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차분하게 예. 보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이 보수인가 네. 라는 물음에 예. 우리 먼저 답을 해야 돼요. 예. 거기에 대한 답을 하면 누구를 뽑아야 될 것인가도 보이는 겁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15용, 18용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많아서 어디서 어디까지 지금 출마를 하실지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나서는 후보들 가운데 그래도 이분 정도가 되면 좀 국민의힘을 재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유승민 전 대표 정도? 유승민 전 대표. 네. 예.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분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네. 여러 번 참 1년 넘어 저 인연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되게 존경하는 분이고요. 생각이 바른 분이세요. 그 유승민 전 대표는 근데 당내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여태 갇혀 계신 분 아닙니까? 그게 근데 진짜 허상이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에 나선 사람이 유승민 대표뿐인가요? 권성동 원내대표님 그렇죠. 또 사실상 제일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죠. 아니 예. 그런 분 다 감옥 보낸 사람이죠. 예.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맞아요. 많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인데 이런 예. 맹목적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보수 정치가 보수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네. 하나는 포용성, 또 하나는 품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수는 틀리면 안 돼요. 왜 예. 원칙을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요. 예.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시대 정신을 반영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진보의 영역이죠. 하지만 그 사회가 받아들인 내재 가치를 원칙을 가지고 지켜가는 것은 보수의 영역입니다. 네. 그러면 진보의 실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원칙을 지켜가는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정치에서 품위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신저를 함부로 공격하면 안 돼요. 메신저를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비난하면 네. 그건 품위가 없는 거고 바르지도 않고 원칙에도 네. 어긋난 겁니다. 예. 우리 정치 원칙은 제가 생각하는 정치 원칙은 메시지에 대해서 합리적 발전적 비판을 해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안을 내야죠. 대안도 제시를 예. 하고 아젠다를 제시를 하고 예. 메시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왜 메신저를 자꾸 건드려요? 지금 아이고. 유승민 대표 전 대표에 대한 프레임 공격도 메신저 공격이에요. 유승민 전 대표가 했던 말과 지향하는 사회와 가치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고 정책을 네.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메시지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단순히 야 유승민은 못 써 인간이 안 됐어 메신저야 메신저 공격이거든요. 예. 이런 건 나쁜 거예요. 나쁜 정치예요. 품위가 없어요. 예. 너무 그런데 품위 없는 정치고요. 저는 품위 있게 보수 정치라면 품위가 있어야 한다. 그게 뭐냐? 메신저에 대한 공격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메시지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해야죠.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프레임에 가두고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갇혀 있어요, 예, 프레임에.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네. 이른바 이제 이걸 어디에 뿌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 정치에 사실은 저는 뿌리가 뭐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생겨난 것 같은데요. 네. 박정희 대통령 뭐 계속 거치면서 예. 보수 정치에서 이상한 게 생겼어요. 뭐냐하면 정정당당하게 안 하고요. 예. 자꾸 외부의 적을 만들고 원색적 공격을 해서 그 사람의 메시지 자체를 안 듣게 만들려고 하는 공격을 해요. 예. 예를 들어 예전에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고 빨갱이다. 네. 그분이 왜 빨갱이죠? 한 번도 공산주의 찬양한 적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 철저한 민주주의자이신데 맞아요. 예. 민주주의자는 기본적으로 빨갱이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왜냐? 독재를 싫어하거든요. 싫어하거든요. 예.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싫어해요. 독재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빨갱이가 돼요? 이분은 민주주의자인데. 예. 자 그러면 근데 우리는 빨갱이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보수에서는. 그러니까 빨갱이가 하는 말, 빨갱이 하고 그냥 끝나요.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메시저가 메시지를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예, 메신저를 공격함으로써 그 메신저를 공격함으로써 메시지를 볼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예. 겁니다. 그러면 정치가 발전을 못 해요. 자,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당에서 여러 가지 공격을 해요. 메신저 공격이죠. 네. 메신저 공격을 하니 근데 저 메시지에 대한 반격을 하는 적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상호가 네 말은 이렇게 해서 틀렸어. 예. 그게 아니고 이게 맞아. 왜냐하면 이게 근거고 이게 논리고 이게 합리이기 때문이야. 예. 라고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계속 공격을 해요. 예. 저 위아래도 없는 놈, 저 썩을 놈. 니만 잘났냐. 아이고야. 예. 아니 예. 제가 한 메시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메신저를 공격하냐고. 그것도 예. 원색적으로, 인격적으로, 예. 사회적으로. 예. 저에 대한 공격, 뭐 사회적으로 뒷조사를 하고, 뭐 사회적으로 비난을 아. 하고. 아니 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제가 메시지를 내기 전에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제 메시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왜 탄핵에 찬성하는가? 왜 대통령은 당에서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는가? 그럼 당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 돼요. 네. 정치는 그래야 발전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메시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야지 발전하는 겁니다.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메시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야 되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도 메시지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한동훈 생각이에요. 대표도, 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메신저에 대한 공격이 좀 강했던 거 아닙니까? 그동안 저는 국민의힘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 당이 예. 정말 좀 신뢰받고 품이 있는 예. 보수다운 보수를 하려면요. 예.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기본 사회론을 주장한다면 기본 사회론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리고 그 대안으로 무엇이 무엇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맞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여기는 정가가 많고 이건 메신저 공격이거든요. 예. 메시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야 정치가 예. 발전해요. 사회가 맞아요. 발전하고 아이디어가 예. 나와요. 예. 그게 저는 품이 있는 보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너 혼자 해라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니 그럼 너 혼자 이게 하라가-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 혼자 하라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되는 이슈죠. 그래야 토론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야 사회 발전이 생기는 거고 지금 당면한 우리가 뭐 저출생 문제 그다음에 뭐 지역 소멸 문제 뭐 이런 등등에 대해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기후 위기 문제 이런 거를 국회 안에서 보수적 해법, 진보적 해법 각자 놓고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미래의 대안을 놓고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는 국회가 돼야 되는데 제 마음을 읽어주셨어요. 제 마음이 그게요. 네. 저는 지금 너무나 간절해요. 왜냐하면요, 우리 사회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축소 사회입니다. 인구 줄지요, 지역 소멸하지요, 축소 사회 다 줄어듭니다. 네. 줄어들면요, 예. 더 사람들이 투쟁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좌절감 더 느껴요. 거기다가 대한민국을 지탱해왔던 경제의 경쟁력이 급전직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외 관계는 대외 환경은 완전히 악화됐어요. 네. 신제국주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미국과 중국이 예전에 미국이 착했어, 진짜 네. 착했어. 와, 역사상 이렇게 착한 초 강대국이 있었나 했는데 갑자기 얘들이 제국주의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땅도 욕심을 내요. 예.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어요. 그린란드를 산다는 거잖아요. 깜짝이야 진짜. 완전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냥 지금 중국에 대해서 100몇 프로를 먹이고. 예. 우리나라가 예.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렇죠. 이걸 푸는 게 정치예요. 맞습니다. 정치가 아니면 이 문제를 풀지를 못해요. 근데 정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정치가 포퓰리즘에 빠지거나 극단주의에 빠지거나 네. 진영 논리에 빠지면 이 문제를 풀까요? 싸우느라 끝나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포퓰리즘으로 더 악화시키겠죠. 그러면 포퓰리즘이 자극하는 게 뭐냐면 극단주의를 자극시켜요. 그러면 극단주의, 포퓰리즘, 정치가 망가지죠. 자, 그러면 사회가 축소사회 더 망가뜨리죠. 경제 더 망가뜨리죠. 정치 또 망가지죠.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사실요. 예. 저 하나 몸 생각 안 하고 뛰어다니는 제일 큰 이유가요. 예. 큰일 났다 생각이에요. 진짜 큰일 났다 생각이에요. 이러다 나라 망하겠다. 시간이 없어요. 예. 축소사회 문제든 경제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이든 대외관계 문제든 대외무역 문제든 또 정치 재건이든 다 시간이 없어요. 네. 지금 한 3, 4년, 한 10년쯤 보고 장기적으로 뭘 시간이 없어요. 네. 당장에도 이미 늦어요. 예. 당장에도 이미 늦어요. AI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AI 투자를 한 1, 2년 늦어졌어요. 그 사이에 우린 저만치 뒤로 밀려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로 시간이 없어요. 정말 저출산 문제요. 지금 애 안 낳잖아요. 3, 4년만 지나면 바로 이제 가시적인 이제 사회적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근데 지금 정치는 이러고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절박하게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김상우 의원 보니까 저도 진짜 이런 분들이 일할 수 있게 터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에서 계속 왕따하고 너 나가라. 저는 근데 지금 일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완전히 고립돼서요. 큰일이다. 지금 법안을 발의해야 되는데 그건 네. 공발이라 해서 도장을 예. 찍어줘야 그렇죠. 되는데 잘 안 도장 찍어줘요. 김상우 의원 이름만 보고 도장 안 찍어줘요? 뭐 이유가 있으시겠죠. 근데 저는 좋은 법안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예. 쉽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참 큰일이네요. 뭐가 하기 힘들어지고 있는데 예. 근데 정말 뭐 저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건강한 토양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네. 건강한 체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번에 개헌 논의도 나오던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개헌하는 건 시간적으로 너무 안 맞고요. 개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헌법을 바꾸는 일이라서 국민들이 동의를 하셔야 돼요. 네. 국민들이 내용을 아시고 숙고하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우리 뭘 개헌하는지도 아직 국민들 모르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뭘 개헌을 60일 만에 해요. 그건 너무 빠르고요. 네. 근데 1, 2년 안에 개헌은 해야 됩니다. 네. 저는 개헌 지금 논의 나왔으니까 네. 기회 되니까 이제 말씀 올리자면 딱 두 가지가 제일 핵심 방향이라 생각해요. 하나는 대통령 권한 줄이는 거. 네.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 다 싫어할 것 같은데 네. 여야 할 것 없이 다 욕할 것 같긴. 네. 여야가 없지 이제 네. 1당, 2당, 3당 할 일당이다. 것 없이 다 네. 욕할 것 같긴 한데 네. 소선거구제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된다. 예. 이러면 뭐 국회의원들 상당수는 집에 가야 될 수도 있겠지만 소선거구제 우리 다시 생각해야 돼요. 네. 제가 생각하는 예. 제대로 된 국회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순수 정치 신인이 자신의 능력과 비전과 가치관을 유권자들에게 설득해서 원내에 네. 진입할 수 있는 선거여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덕수 총리가 어제 느닷없이 그 헌법재판관 둘을 지명을 했는데 그 중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들어가 있어요. 제1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진짜 위헌적 행위로서 용서할 수가 없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가야 된다. 여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총리님 저 좀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진짜 제발. 좀 힘들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 또 이거 잘못됐다 하면 당에서 또 얼마나 욕하겠어요. 예. 저 지금 힘들어요 좀. 근데 잘못됐죠. 네.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게? 네. 아니 일단 헌법 제가 공부한 헌법 교과서에는 네. 대통령 권한 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네. 선거로 선출된 사람이 아니기 아니니까. 때문에 예.
그래서 소극적 권한대행 행사만 해야 되는 것이지 예. 적극적 권한대행 행사를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봤던 헌법책에 다 똑같이 적혀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게 원칙이잖아요. 예. 그리고 국회에서 지명권을 가진 거를 임명하는 거는 소극적이죠. 하지만 본인이 찾아서 지명을 하는 그러니까요. 거는 너무 적극적인 거고요.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을 100일 넘어 임명 안 할 때는 언제고 60일만 있으면 누구 다른 사람이 하는데 왜 예. 그걸 못 참으며 또 예. 하나는 예.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이에요. 예, 맞아요. 자기가 이번에서 다 써버리면요. 예. 다음 대통령은 임명을 못 해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대통령 임명권을 뺏어가 버리는 예. 거거든요. 예. 근데 다음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거예요. 맞습니다. 민주적 정당성 없는 국무총리가 민주적 정당성 있는 대통령의 대통령. 권한을 빼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건 왜도 말이 안 되는데 예. 지명한 사람이 내란 수사받고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피의자입니다. 내란 공보부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고 내란 방송과 네. 수사받고 있고 핸드폰도 불안해서 바꿨던 사람인데 그렇죠. 이걸 국민들이 얼마 전에 파면했는데 그러니까요.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거 우리 당에서는 또 그래도 한덕수 잘했다 할 수 있죠? 예. 저는 어떻게 해요? 용단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어제. 나 미치겠어 진짜. 어제- 그러면 저는 또 욕 먹겠네요. 아유, 총리님 저 큰일. 힘들어요. 예. 지금이라도 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철회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게 상식이잖아요. 예. 우리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진영에 갇혀서 네. 진영에 갇혀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 네, 네. 상식적인 이야기. 예. 이게 상식이 안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식이 안 맞는 상식적인 얘기 좀 합시다. 예, 아. 제발. 총리님 우리 지금 김상호 의원님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만 좀 괴롭히세요. 좀 당해서 숨 좀 쉴 수 있게 조금만. 조금만 신경 너무 써주세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알겠습니다. 좀 더 교무실에 맨날 불러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교무실에 매일 불려다니고 계세요 지금. 예. 예, 큰일이다 진짜. 네. 예, 하여튼 자 오늘 네. 하여간 저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조만간 또 의원님 뭐 유튜브에 좀 자주 모셨으면 좋겠다. 김상호 의원님 응원합니다.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만간 기획을 또 해서 의원님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전도사 김상호. 놀이 새끼입니다. 감사합니다.